6주차 2강 3.2절에 전압 분배 법칙, 전압 배분 법칙과 전류 분배 법칙 두 개가 있었는데 전압 분배 법칙만 했죠. 전류 배분 법칙을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3.3절 중첩의 원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 배분 법칙이에요. 병렬 저항 회로에서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비율은 저항의 크기에 반비례한다라는 얘기인 건데, 이건 뭔 얘기냐 하면은 직렬 회로에서는 전류 분배가 안 되지. 왜요? 왜? 이 전류는 같으니까, 동일한 거니까. R1, R2 이렇게 하더라도 R1에 흐르는 전류나 R2에 흐르는 전류나 서로 동일해.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류 분배가 안 돼. 배분이 안 돼. 그런데 이제 병렬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냐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R1, R2 이렇게 R1, R2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전체 전류를 I라고 하면 여기 흐른 전류 I의 1, 여기 흐른 전류 I2라고 하면은 이 I의 1과 I의 2는 R1과 R2에 대해서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관계가 전류를 이제 배분한다, 분배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점으로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은 저항이 작은 쪽에 전류가 많이 흐르고 큰 쪽으로 작게 흐른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냥 물리적인 우리 사회적인 얘기를 하면은 저항 세력이 세. 여기는 저항 세력이 약해. 그러면은 이 물이나 그런 것들이 내 힘이 이쪽으로 더 많이 가겠지. 여기는 전류가 물이 많이 안 흐를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저항이 약한 쪽에 전류가 많이 흐른다라는 얘기고요. 저항이 큰 쪽에 물이 별로 안 흐른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때 전류 배분 법칙 어떻게 식이 나와지는지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전압 배분 법칙 확인해 보도록 하겠어요. 보면은 먼저 이 저항이 R1, R2 이렇게 두 개가 병렬로 되어 있네요. 그랬을 때 이제 저항 R 토탈을 한번 구해보죠. R 토탈. 이거 먼저 하기 전에 그냥 딱 이게 더 중요한 얘기인가? 결과가 중요한 거니까. 이리 흐르는 전류는 난 여기에 공급 전압은 몰라. 여기로 흐르는 전류는 알아. 이거 I래. 그러면 키르호프의 법칙에 의해서 I는 KCl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에 의해서 I는 요렇게도 흐르고 요렇게도 흐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쓸 수 있어? I의 1 플러스 I의 2라고도 이렇게 쓰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또는 여기에서 이 점으로 들어오는 전류는 여기서 나가는 전류의 총합과 같다라는 얘기인 것이고, 또 요 노드로 이 절점으로 들어오는 전류는 이 점에서 나가는 전류의 총합과 같다라는 것이 또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이에요. 그래서 I의 1 더하기 I의 2는 I다. 또 이쪽에 흐르는 전류도 I인 거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I의 1은 어떻게 되냐? R1 여기 저항 R1 여기 저항 R2 더하기 전압일 때는 전압 배분 법칙이었을 때는 직렬 회로에서 R1, R2 이렇게 있으면은 R1, R2 있었으면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려면은 V의 R1을 구하려면은 R1 플러스 R2 분의 뭐로 해서 R1 곱하기 전체 전압 V를 이렇게 곱해줬잖아, 그쵸? 근데 지금 여기 전류에서는 그게 아니야. 어떻게 되냐면은 R1 플러스 R2 한 다음에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 I의 1을 구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 I의 1은 요 반대에 있는 R2를 이렇게 곱해주면 된다라는 얘기. R2의 전체 전류 I로 곱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또 I의 2는 전체 저항 R1 플러스 R2분의 R1 요게 의 저항 R1의 I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식인 거고, 이 식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유도가 되는가를 보자라는 겁니다.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합성 저항을 한번 구해 볼게요. 합성 저항 RT는 그렇게 안 하고 우리 교재에 있는 순서대로 안 하고 한번 그냥 해볼까? I의 1은 그래서 I의 1은 이게 전류 I의 1은 전체 여기 걸리는 전압이 여기 V가 이렇게
이렇게도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도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V라는 얘기네, 그쵸? 여기가 V라는 얘기야. 그래서 I의 원이라는 놈은 원래 이 R1에 흐르는 전류니까 R1분의 V1이라고 하면 되는데 R1은 그대로 써주고 V1이라는 것은 V1은 여기 걸리는 전압을 잰 거는 이 전압이랑 여기 걸리는 전압을 잰 거랑 동일하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래서 즉 V라는 얘기인 것이죠, V. 그럼 이렇게 쓰고 V를 구해봐야 되겠어. 그럼 V를 구하려면은 여기 전체 걸리는 전압을 의미하는 건데 여기 지금 저항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잖아. 그래서 V를 구하려고 다 보니까 V는 뭔데? IR이라고 쓰면 되잖아. 전류 I에다가 이거 R. 이 R을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합성 저항을 구해야겠어요. 그래서 I의 RT라고 구하면 되는 것이지. 근데 RT는 어떻게 구해져요? RT는 병렬인 거니까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R2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우리 이건 지난 시간 배웠어요. 그래서 여기다 써주면 RT가 이거니까 R1 곱하기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R2에 여기 전류 I 이렇게 써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 식에다 대입해주면 요 위식에다 대입해주면 그러므로 I의 원은 R1분의 R1분의 V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다 써주면 색깔이 겹쳐져서 요거 색깔을 쓸래요.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R2의 I다 라는 것이지. 그래서 약분을 하면 약분 R1하고 이거하고 약분되죠. 그래서 남는 거는 뭐만 남아? R1 플러스 R2분의 R2의 I다 라는 이러한 전류가 분배되는 거예요. 배분되는 그러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I2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I2는 마찬가지로 여기로 흐른 R2에 흐른 전류야. 그래서 R2분의 여기 양당 간에 걸리는 전압인데 그걸 V2라고 썼으니까 V2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죠. R2분의 그래서 V2라는 거는 여기 양당 간에 걸린 전압인데 그 전압은 이렇게 돼서 여기 같이 연결되어 있고 여기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V2가 V라는 얘기인 거네. V2는 V라는 얘기인 거네. 그쵸? 그래서 여기다 V 이렇게 써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R2분의 이렇게 써주고 V라는 것은 지금 어떻게 나왔냐면 지금 이렇게 나왔잖아. 지금 V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현재. 즉 R1 플러스 R2분의 여기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 그대로 여기다 써주면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R2의 I가 된다라는 겁니다. 약분이 되죠. R2하고 이거하고 약분. 그래서 뭐가 나와? 최종적으로 I2는 R1 플러스 R2분의 R1의 I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전류 배분 법칙에 의해서 전류 I의 1과 I의 2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전압 배분 법칙에서는 전류가 안 나왔던 거고 전류를 모를 경우에 이제 공급 전압 갖고 푸는 거고 지금 여기 전류 배분 법칙에서는 이 공급 전압을 모를 경우 이 I에 대해서만 알 경우 이걸 어떻게 풀겠느냐 이렇게 전류 배분 법칙으로 풀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오음의 법칙 말고도 이거 킬리오프 법칙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요. 요렇게 되는 거 전류 배분 법칙 꼭 기억을 해두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요거를 갖다가 지금 R1 곱하기 여기가 R1 플러스 R2로 되어 있어. 이거 수정하라는 얘기 빨간 거는 그래서 이렇게 수정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 이렇게 쭉 보면 동일하고요. 지금 설명한 내용이에요, 전부가 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전류 배분 법칙 식으로 교재는 이렇게 식이 안 나와 있는데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전류 분배 법칙. 물론 각 저항에 걸리는 전력이라는 것은 그러면 아까 여기서 한번 이거를 보도록 하죠. 전력을 보도록 하겠어요. 이걸 넘겨서 이렇게 가서 R1에서 소비되는 전력 또는 이 전원에서 공급하는 거니까 공급 전력이라고 해도 돼요.
어쨌든 저항이 이제 소비되는 거니까 소비되든 저항에 공급하는 거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P1이라고 하는 것은 저항 R1에서 소비되는 전력이라고 하자고요. 공급이라고 해도 되지만. 자, 그래서 P1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IV잖아. IV. P는 VI 또는 P는 IV라고 하면 되는데 이것은 그래서 I의 원, I란 얘기는 저항 R1에 흐르는 전류를 의미하는 거니까 이 I는 원래 P는 IV이고 여기서 P1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I1에 여기 V1에 해당되는 거야. 그런데 I1에 V1이라는 것은 공급 전압 V하고 동일한 거니까 이렇게 V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러므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것이죠. I의 원은 그래서 아까 내가 어떻게 나왔어? R1 플러스 R2분의 R2의 I로 나왔었단 말이야. 그쵸? 그 다음에 V 이거 써주면 되겠네. 곱하기 V 이렇게 써주겠어요. 또 P2는 어떻게 되겠어? P2는 R1 플러스 R2분의 이건 I2가 될 거니까 그치? 그래서 여기는 R2의 R1의 I가 되겠다라는 얘기인 것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V 써주겠지. 그러면 P1 대 P2는 P1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P2는 이렇게 나왔고 그거 여기다 써주면 되는데요. 이게 지금 판사면 좀 자유롭게 쓰겠는데 이게 요 펜슬이라서 이거 판사하는 펜슬이 잘 써지진 않는 건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바로 볼게요. 분모는 R1 플러스 R2가 있고 여기도 R1 플러스 R2 IV가 그대로 있네. IV가 그대로 있네. 그쵸? 그래서 이거 이렇게 약분 되겠네. 그런가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겠어? P1에 대해서는 R2가 있네. 그치? R2 대 그리고 R1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식은 이렇게도 쓸 수가 있지. R1분의 1 대 R2분의 1로도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겠다라는 겁니다. 뭐 다른 식으로 이제 풀어도 되는 거고요. 이제 좀 다른 식으로 풀어놓은 건 또 여기다 또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역수로 P1 대 P2는 R2 대 R1이다라는 이러한 식이 유도가 되는 것이고요. 뭐 이렇게 이러한 관계식을 이용해서도 또 유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다음과 같은 회로에서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을 세우고 키르호프 전류 법칙 세우래. KCL 세우고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 각 저항 I의 1 구하고 I의 2 구하고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 I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은 I의 1 플러스 I2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때 I의 1은 전류 분배 법칙에 의해서 요거 R1 R2 플러스 R2 분의 뭐? 그렇지. R2에 뭐를 해줘? 전체 전류 I를 곱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R1, R2는 이렇게 구해져 있는 것이고 전류 I를 구해야겠네. 전류 I는 R 토탈 분의 V로 써주면 되겠지. V. 이 V는 여기 V1이랑도 같은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V1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것이고 R 토탈 분의 V1이라고 써주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R 토탈이라는 놈은 어떻게 구하나 보면은 R 토탈은 이거 병렬이지. 병렬이니까 어떻게 써주면 된다고? 합성정은 R1 플러스 R2 분의 R1 곱하기 R2로 이렇게 유도가 되었어요. 지난 시간에. 그러므로 R1 플러스 R2 해주면 2kg, 4kg니까 몇이 돼? 6kg. 그리고 R1 곱하기 R2는 2, 4, 8kg가 두 개 있네. 8kg. kg가 두 개 있는 거야. 그렇지? 약분. 이거 약분하면 2, 3은 6, 2, 4, 8. 3분의 4K야. 그래서 3분의 4K다 라는 R 토탈은 이렇게 나와지네요. 그러므로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R 토탈은 3분의 4분의 10의 3승 써주고 분의 V1이라는 것은 여기 걸린 전압인데 그게 V잖아. 그렇죠? 그래서 4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몇이 되겠어? 이거 약분되죠? 이렇게 약분. 그리고 이거 넘겨주는 거니까 3 미리 암페어가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뭐 구한 거냐면 이거 I 구한 게 3mA 라는 얘기인 것이네요. 그래서 여기다 3mA 대입해 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므로
I의 원은 요게 R1 R2 해주면은 이거 다시 구해주면은 R1 R2는 몇이었어요? 지금 더해주면 6kg. R2는 몇? 4kg. 곱하기 I는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해주면 kg는 약분되고 여기는 3일은 3, 3, 2, 6 2일은 2, 2, 4 해가지고 얘는 몇이 됩니까? 2mA가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또 I의2는 여기다 쓸게. 이제 I의2는 마찬가지로 전압 배분 법칙에 의해서 R1 플러스 R2분의 R1에 그 다음에 I로 이렇게 구하면 된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여기는 6kg가 나왔어요. 그리고 R1은 몇이냐면 2kg래. 2kg 곱하기 I는 지금 3mm 나왔으니까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써주면 되겠죠. 그러므로 얘는 약분하면 3일은 3, 3, 2, 6 2일은 약분되고 K도 약분되고 해서 다 약분됐죠. 그래서 1mA다 라는 얘기인 거네. 그쵸? 이렇게 맞나 안 맞나 확인하면 I라고 하는 것은 지금 3mA가 나왔는데 3은 해가지고 I의1은 지금 2mA가 나왔어. 2 플러스 그리고 I의2는 1mm가 나왔네. 그래서 1mm 해가지고 등호가 성립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키르호프의 법칙, 전류 법칙 만족시켰고 전류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푸른 형태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푸는 것이 이제 전류 배분 법칙을 이용해서 푸는 거고요. 그럼 그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되죠. 어떻게 푸냐 하면은 이거 합성 저항을 한번 구해봐. 그래서 R 토탈은 몇이 돼? 이거 병렬 회로인 거니까 아까 대공한 것처럼 6분의 8K 해가지고 6분의 8K 6K에 여기도 K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약분돼 가지고 2, 3은요 2, 4, 8에서 3분의 4K가 나왔어. 그러므로 이 회로는 어떤 회로가 등가 회로가 나와지냐면 여기는 6이 아니라 4V 이렇게 돼서 저항 하나 달아서 이렇게 흐르는 거야. 여기가 3분의 4kg 오음이다 라는 것이지.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구해져? I는 R분의 V니까 R은 3분의 4래 3분의 4kg래 그리고 V는 4V래 해서 이거 약분해 가지고 얘는 몇이 돼? 3mA 라는 건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3mA가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야. 여기가 I라는 얘기죠. 여기도 I고 3mA가 흐르는 거야. 그러면 V1이라는 V1은 여기가 V인 건데 얘는 R1에 뭐야? R1 곱하기 뭐로 해주면 돼? V는 IR이니까 I의 1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 근데 I의 1이 몇이야 지금? R1이 몇이야? 2kg지. 그래서 2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I의 1은 몇이야? 모르지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니까. 대신 V는 몇으로 주어졌어요? 지금 4로 주어졌지. 이게 4라는 얘기네. 그러므로 I의 1은 몇이 되겠어요? 2의 10승 I의 1 I 구해야겠지. I. 그러므로 I는 2 곱하기 10의 3승분에 여기 4가 나왔으니까 4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분하니까 얘는 몇이 되겠어? 그렇지 2mA다라는 것이에요. 2mA. 그래서 지금 뭐 구했냐면은 이거 R1 여기 I의 1이지. I의 1 구한 거야 현재. I의 1은 2mA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전체 전류는 3mm 구했으니까. 그래서 I의 2는 I-I의 1이다 라고 해서 3 빼기 2 해가지고 이거 1mA다 라고 해서 이렇게 구해도 돼. 이건 이제 빨리빨리 풀려면은 이제 그렇게 풀면 되는 거고요. 또 지금 I의 1 구한 것처럼 I의 2도 그렇게 구하면 되겠죠. I의 2는 어디에 흐르는 전류냐 하면은 R2에 흐르는 전류야. 그래서 R2분의 여기에 걸린 전압이 V2라고 한 거니까 이렇게 쓰면 되고 또한 R2는 몇이냐면은 4kΩ이래. 그래서 4 곱하기 10의 3승 써주고 V2는 여기 걸리는 전압인데 이 걸리는 전압이 여기 걸리는 이 전압이랑 같은 거니까 그래서 여기 4 써주면 되겠지. 4V라
얘기인 것이죠. 그러므로 4하고 약분되니까 얘는 몇이 되겠어? 1mA 해가지고 오음의 법칙 합성 저항 구해가지고 오음의 법칙 써서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I의 1은 2mA 구했고 I의 2는 1mA 아까 구한 거하고 동일하다라는 얘기인 것이에요. 대신에 전압 분배 법칙, 전류 분배 법칙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이제 회로를 많이 풀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다 풀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우리 교재에 보면은 여기를 또 곱하기로 되어 있고 여기를 더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바꿔야겠죠. 플러스 그리고 여기를 곱하기로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돼요. 교재 수정 또 하세요. 여기 수정 플러스 여기 곱하기. 그리고 이렇게 한 것은 오음의 법칙 이용해서 푼 거예요. 오음의 법칙을 이용해서 푸는 게 아니라 이거 지금 전류 배분 법칙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전류 배분 법칙을 이용해서 풀면 됩니다. 전력 이렇게 비율 이렇게 된다라는 거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중첩의 원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분 지났고 아까 40분 지났고 잠깐만 이걸 3강 체계로 3강 이것 조금 시간 걸리니까 3강 체계로 또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로 해서 2강을 마치고요. 이게 전압 배분 법칙 그걸 하고 중첩의 원리 이렇게 이거 푸는 게 또 시간 많이 걸릴 테니까 요걸 3강으로 하고 태분환과 노톤의 정리는 7지차로 넘겨야겠네요. 네, 여기서부터 다시 하도록 할게요. 중첩의 원리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좀 이따 뵐게요. 네.